선생님 1차 성적이 몇 점이었죠? 91점이요. 91점. 굉장히 높은 점수였던 것 같은데, 그때 본인의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하루 스케줄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는 정말 막 쏟아 부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6시 40분에 교육학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일주일 단위로 다 끝냈거든요. 계속. 전 범위를. 네. 그게 언제부터? 한 10월. 근데 그 전에도 한 2주 정도, 3주 정도로 해서 2번씩 돌린. 한 10월쯤부터는 6시 40분에 시작을 해서 7시 30분 정도까지 범위가 많은 부분은 하나, 적은 부분은 두세 챕터씩 해서 일주일 단위로 하고, 그때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교육학 모의고사를 2개씩 매일매일 2개씩. 네, 근데 그거 키워드만 이렇게 전화 스터디로. 전화 스토리로. 아침에. 그분이 이제 일을 하고 계셔서 가장 할 수 있는 시간이 6시 40분이 적당을 해가지고 딱 그때 하고, 그 다음에 7시 30분에부터는 다시 집에 올라가서 간단하게 밥을 먹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을 하고, 적어도 8시부터는 시작을 했어요. 막판에는 이제 기출 변형을 했어요. 전공 기출 변형을 하는 그런 스터디를 밴드를 하고. 몇 문제씩? 그러니까 3명이서 했었는데 하루에 각자 3문제 정도만 내자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밴드 스터디는 오전에 끝낼 수 있도록 했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기출문제 변형을 그렇게 한 거네. 항상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도 계속 기출을 가지고 갔네. 네. 기출은 근데 사실은 기출은 3월부터 했어요. 기출을 그럼 몇 번이나 본 것 같아요? 기출은 올해, 그러니까 3월에 기출 분석을 해서 한 5월에 끝냈거든요. 끝내고 그 다음에 두고 또 다시 이제 9월쯤인가 10월 때쯤에 다시 이제 또 기출 보고. 또 보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저 스스로 혼자서도 계속 기출을. 맞아. 기출은 마르고 닳도록 보는 거라 기출이라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기출을 봐야 된다, 기출을 마르고 봐야 된다 해서 기출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할 때 기출을 끼고 하는 거가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에 가까운 질문들을 했던 거가 계속 기출을 계속 의식을 하면서 가니까 올해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가 예측? 사실 네. 올해 통틀어서 수험생 중에서 통틀어서 가장 예측을 잘했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거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그런 거가. 그러니까 기출을 늘 끼고 있는 습관이 네. 고득점을 향하게 하는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계속 종합셋을 진짜 많이 봤어요. 종합셋을 많이 본다고 할 때 그냥 보게 되면 맨날 봤던 것만 보게 되고, 아무리 꼼꼼하게 본다 해도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이는 것만 보게 되거든. 그런데 그걸 놓치지 않게 해서 그럼 본인은 어떤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한 줄 정리랑 좀 같이 봤어요. 이게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선생님의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문풀도 너무 어렵고 이거를 이해하려면 진짜 꼼꼼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이해가 가능하고, 문풀이든 모의고사든 밀리지 않게, 그리고 그거를 꼼꼼하게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진짜 정말 많이 읽고 또 막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줄 정리, 종음색, 개론서를 막 안 되면 선생님 카페에 올리고, 그것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 보내고, 진짜. 그래서 또 선생님의 강의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큰 강점,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모르는 거를 여쭤보면 저는 정말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치. 아, 사실 근데 문자를 보면은, 사실 문자를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거든요. 내가 헷갈리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실 카페에 질문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건데, 이거를, 심지어 나한테 이거를 보낼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또 고민을 했을까라는 거가 보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제 또 전화를 바로 하죠. 진짜 저도 그걸 보내면서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그치? 지웠다 어, 썼다. 그치.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도 깔끔하게 문제를 해서 보내야 되고 응, 응, 응. 하니까 정말 고민 많이 해서 보냈는데 정말 선생님이 바로 전화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 사실 전화를 하는 거는 나조차도 사실은 글로써 이거를 다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렵고, 차라리 그냥 말로 이렇게. 어, 사실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도 난 올해 이제 사실 처음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로 쓰는 것보다도 어쩌면 선생님의 그런 어떤 억양과 그 목소리나 이런 데서 다 느낌이 오거든. 본인이 사실 1차 그렇게 하고 면접 때 준비가 어려웠다고 들었어. 면접에서 본인이 기간제로 오래 했고 또 수업 시에나 면접을 좀 자신이 있어라 했을 것 같거든. 근데 선생님 저는 평소에는 근데 면접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면접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점수가 너무 많이 까여 있었거든요. 이제 왜냐면 기간제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수업 시에나 면접에서 제일 많이 깎이시. 제일. 이거는 정말 그리고 시험 상황인데 시험 상황에 대한 어떤 그걸 의식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평소에 내가 말 잘했으면 면접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도 사실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1차 합격하고 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을걸? 수업 시험하고 면접 잘한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게 시험에서의 잘하는 거는 깎이지 말아야 되는 거가 있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 면접을 끝나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면접에서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최대한 그 지문을 당황하지 않고 문맥을 잘 읽어서 문맥을 잘 읽어서 맞아 중요한 포인트 문맥을 잘 읽어서 그 핀트를 벗어나지 않게 뭔가 화려한 대책이 안 나와도 되니까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답변을 해도 되니까 문맥의 그 핀트를 벗어나지 않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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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맥을 정확하게 이걸 내가 리딩하는 그런 어떤 습관 네. 그리고 거기에서 네 가지를 말해라 라고 했으면은 네 가지에서 딱 정확하게 네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준비 사실 우리가 뭐 1차에서 전공 시험 볼 때도 사실 마찬가지 묻는 답에다가 정확하게 답하기 말을 평소에 잘한다고 면접을 잘하는 거는 아니더라 네. 많이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맞는 키를 만들 것들을 많이 외우고 그리고 말해보고 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